안녕하세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 유튜브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저희 월드미션대학교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에릭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에릭지 박사님,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서요. 클리니컬 서비스라는 부서에서 코디네이터로 현재 일하고 있는 에릭지 박사입니다. 네, 에릭지 박사님 그러면은 그 뒤에 수식어 박사님이신데, 네, 어떤 분야의 박사님이신지, 물론 소셜 워크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박사학위를 이제 소셜 웰페어로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그램과 예방과 이제 추후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학계에서나 또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박사님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계시는 그 KYCC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죠? 네, KYCC는 이제 코리아타운 유스 앤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요. LA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부터서 지금까지 청소년들과 가족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는데요.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발런티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청소년 서비스, 그리고 뭐 주거 서비스, 뭐 하우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리스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 교육, 뭐 정신건강, 약물 치료, 그 다음에 환경 미화와 같은 그런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부서가 존재를 하고요.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정신건강과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클리니컬 서비스라는 부서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KYCC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뉴스에서 많은 일들을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에 국한돼서만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그 가족까지도 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1975년도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막 이민 온 가정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점점 어떤 사업적인 영역들이 넓혀가다 보니까 이제 개인,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는 그런 다채로운 서비스들과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중에 우리 박사님께서는 클리니컬 서비스 맞죠? 그 부서에서 코디네이터로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정신건강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말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박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정신건강의 어떤 심각성 또 중요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치료를 받는 받는 데까지의 기간이 한 평균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체 건강과는 좀 별개로 어떤 마음가짐에 달렸다, 혹은 마음을 굳게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신 건강은 정말 신체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일상을 영위하는데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 정신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신체 건강에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약물에 의존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신체 건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정신 건강인데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현장에서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관통하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이 정신건강으로 많이 힘들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저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할 때는 저희가 상담 그리고 이런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평안과 정신적인 치료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면 되고 마음이 아플 때는 심리치료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회복지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런 멘탈헬스 분야의 사회복지사들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합니까? 라고 물론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복지 이 업무들이라든지 그 영역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정신건강 또한 사회복지 분야와 동일하게요. 크게는 매크로, 그다음에 메소, 마이크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레벨에서 제공하는 그런 업무들은요, 직접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통한 치료, 그리고 그를 기반한 어떤 사례 관리,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요. 이제 메소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중간 관리자의 역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메소 레벨에 속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미팅, 그다음에 직원들과 또한 이제 관련된 스태프들을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서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서류를 작업하고 리뷰하고 어프로브하는 그런 관리부터서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들의 사람들이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로컬에 있는 어떤 교회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그리고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지역사회의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이 영역에서의 업무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제도 혹은 규정, 그다음에 방책과 같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서 하는 업무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박사님 정말 그 중간에 행정 업무 그 메조 레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 레벨에 있는 소셜 워커들은 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의 이제 클리니션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니면 뭐 카운슬러라고도 하고 테라피스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부를 이제 그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이제 석사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석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MFT의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된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거나 혹은 그분들이 겪고 계시는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전반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세 분야를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박사님, 그 이 정신건강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그 소셜 워커의 역할이 정말 막중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들의 정신건강, 다양한 정신과 관련된 어려움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소셜 워커들은 어떤 마음 자세라든지 어떤 역할을 주로 해야 할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소셜 워커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어떤 업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희가 정신건강과 사례 관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혹은 케이스가 이 소셜 워커 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이제 그분들이 겪고 있는 힘듦과 이런 것들을 잘 어세스를 해서 그 클라이언트 분들과 같이 치료의 어떤 골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많은 이 소셜워커 분들이 이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세요.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들 클라이언트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 어떠한 바운더리를 이제 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영역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바운더리를 지키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그런 해답들을 찾아가고 그 치료의 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과 자세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그 현장에 있는 소셜워커 분들은 이러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같이 골을 정하고 같이 그 클라이언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소셜워커들도 많이 힘들고 또 소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박사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소셜워커들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넘어섰을 때 이 소셜워커 분들이 많이 번아웃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클리니션 분들 혹은 카운슬러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셀프 케어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이언트들을 보고 이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나눴을 때 많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취미나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본인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셀프 케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의 어떤 가치에 중요성을 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케이스들 그리고 이 사례들 혹은 이 개인과 가정들이 소셜워커로 인해서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일에 가치를 두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떠한 그런 목적과 그런 패션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사님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라든지 에피소드, 뭐 뿌듯했던 것들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정신건강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등록이 되셨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제 노년층에 계신 클라이언트 분이었는데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과 좀 고통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하는 이제 이런 저희가 치료들과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게 호전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이 모든 케이스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이 케이스로 봤을 때 다방면에서 어떠한 통합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카운슬러 분이 이 주치의 혹은 그 담당 의사와 지속적으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알지 못했었던 이 클라이언트 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혹은 이 개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치료의 골을 세우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케이스 컨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례에 관련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 케이스 컨설트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그런 이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가 어찌 보면 전형적인 이 치료의 형태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또 이 전형적이지 않은 또 치료가 같이 병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ESL 수업이라든지 뭐 글쓰기 활동과 같은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이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 클라이언트가 많이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듣고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만 했었던 부문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이런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이런 광범위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전과 많이 달라진 그런 호전된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내용,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이 현장에 그대로 정말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도 사례 관리를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이 나무만 볼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좀 숲으로 바라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만 본다면 당장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던 거고 또 소셜워커 혼자서 일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면에서 소셜워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환경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례를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께 우리가 항상 이 사회복지 유튜브 채널 오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항상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월드미션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사회복지, 소셜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박사님도 아마 소셜워크를 공부하셨다시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지만 뭔가 막상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시는 분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셜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분명히 뭐 개인이나 가족,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지대한 관심과 이제 열정과 이제 하트가 계신 분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마 자신을 잘 돌보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를 두는 그런 분들이시거나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얻는 분들이시라면 분명히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 사회복지 유튜브 채널에 나와주신 에릭지 박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하실 마지막에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짧지만 뭐 길거나 짧지만 좀 어찌 보면 조금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회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람된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혹은 이제 정신건강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힘내시고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많은 어떠한 수요와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실 텐데 끝까지 힘내시고 본인이 하시는 일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것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 유튜브 채널은 더 다양한 분을 모시고 또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